예, 유수봉입니다. 웹 프로그래밍과 HTML5 개요. 세 번째 시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는 거죠? 어, 시간을 잘라놓으니까 좀 맥이 끊기는 것 같긴 한데, 난 그냥 연속해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봅시다. 예, 앞에서 얘기한 거 계속 나가는데 좀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간을 구분한 겁니다. 예, 여기서는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로 분리된 웹페이지 만들기, 이것들이 무언지 한번 샘플로 살펴보자는 겁니다. HTML 태그로 문서의 구조와 내용 만든다. HTML 태그는 문서의 구조하고 내용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생겼는가 하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HTML로 시작해서 HTML 태그는 이렇게 부등호로 묶어줍니다. 부등호. 나중에 다시 다 학습할 겁니다. 지금 맛보기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슬래시 HTML로 끝납니다. 맨 첫 줄에 보면 느낌표 doc type HTML이 적혀 있는데 이거는 이 문서가 HTML 문서라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는데 가능하면 이 문서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첫 줄에 부등호 열고 느낌표 doc type HTML 부등호 닫고를 적어주도록 합시다. 오케이? 네,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고요.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이거 긁어서 붙여도 되고요. 이거를 작성한 다음에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에 나타나게 됩니다. HTML 문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헤드 부분이 있고요. 이게 이제 이 마크업 랭귀지, 마킹, 구분을 이렇게 꼬리표를 달아준다고 했잖아요. 바디는 요까지입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에 보면 타이틀이라고 되어 있죠. 헤드 머리 부분인데 그 중에 타이틀 요 내용은 바로 여기 표시됩니다. 그리고 여기 바디에 있는 요 안에 있는 내용들 있죠. 이건 바로 여기에 표시됩니다. 브라우저 본문에 표시되는 겁니다. 여기 표시되는데 이렇게 두껍게 표시되는 거, 줄을 긋는 거 이런 것들이 요거면 제목으로 처리된다. HR 그러면 선을 긋는다. 이런 태그 하나하나 배우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다 배울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필요한 것만 배우면 됩니다. 나도 많은 거 다 써보지 않았고요. 이거 속에 또 옵션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 다 적용해서 쓰는 건 아닙니다. HTML은 이렇게 문서의 구조와 내용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구조와 내용을 만드는 용도. HTML 배운다는 건 이런 태그 배우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거 연습하는 겁니다. 알았죠? HTML 태그 부등호로 묶어준다. 화면에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문서의 구조나 내용을 만든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예. 그럼 두 번째 CSS 코드로 문서 모양 만들기입니다. 이게 모양 만들기라는 게 구조와 내용이라고 앞에 설명, 모양이라고 하는데 모양보단 꾸미기가 난 더 좋은 것 같아요. 꾸미기. 꾸민다는 건 이쁘게 만드는 거죠.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문서에 이렇게 뭐 크기도 제어하고 색깔도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선도 좀 두껍게 처리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 게 CSS입니다. CSS 코드는 여기에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 아래 한글 쓸 때 보면 내용 타이핑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되면은 테두리 선 하고 위에 그 눌러갖고 정렬 글씨 폰트 사이즈 이런 거 설정하잖아요. 그거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CSS란 말 쓰지 않고 스타일이란 말을 씁니다. 스타일. 여기에 근데 이게 뭐야? body h 아까 썼던 HTML 태그잖아. 맞습니다. 이 태그로 선언된 부분을 이렇게 꾸미라는 겁니다. 이걸로 된 부분을 이렇게 꾸며라 보다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바디하고 요 바디 있죠? 요 바디가 여기서 요까지잖아요. 여기에는 백그라운드는 뭐다, 색깔은 뭐다, 마진, 여백은 어떻게 준다 이런 걸 선언한 대로 다 적용이 돼 버리는 겁니다. 여기 HR 적었죠? HR은 요 부분, 요 명령이 줄 긋는 요거잖아요. 요거 선. 이건데 이 두께를 갖다 5픽셀로 해라, 5px로 해라, 색깔은 그레이로 해라 이런 거 지정하는 겁니다. 솔리드는 이제 여기 채우는 형태거든요. 테두리는 꽉 채운 회색으로 해라 이런 거를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다 자세한 꾸미는 기능을 설정해 주는 거죠. 지금 시작이 반 배운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 종류들 또 할 때 요거 여기 속성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 디테일하게 어떻게 지적하는지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문적으로 전공 아닙니다. 우리 교양입니다. 전공을 하는 사람이 좀 꼼꼼하게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이렇게 타이핑 쳐서 안 하고요. 저작도구 씁니다. 드림이거나 써갖고 더 편하게 합니다. 화면에
뭐 그림을 그려만 놓으면 지가 알아서 코드로 바꿔줍니다. 우리는 원리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저작도가 안 쓴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깊이 있게 복잡하게 사용하진 않습니다. CSS는 문서를 꾸미는 역할을 합니다. 태그는 스타일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때까지 나갈 진도입니다. 요거 배우는 것까지가.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바스크립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처리한다. 이렇게 돼. 사용자의 어떤 액션, 움직임에 따르는 어떤 반대되는 동작을 하는 겁니다. 리액션이 돼.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 이게 움직임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 이 코드인데 원래 앞에서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마우스 커서를 요 제목 부분에 딱 가져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여기서 벗어나면 마우스 커서가 그럼 이 그림이 사라지는 그런 기능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런 기능은 HTML이나 CSS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 쓰는 게 자바스크립트입니다. 동적인 거잖아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죠. 여기 스크립트를 이만큼 넣어줍니다. 이게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이게 뭐야? 펑션이라고 돼. 이렇게 되기도 이렇게 안 되기도 합니다. 펑션을 썼네. show, 보여줘, hide, 감춰 이거네요. 여기도 빨갛게 표시되는 거 보니까 HTML 태그에다가 H3 부분에, H3면 제목이네. 얘죠. 이 제목에 on mouse over. 여기에, 이거 위에 마우스가 올라오면 show라는 기능을 수행을 하고, on mouse out. 거기를 벗어나면 hidden이라는, 함수를 수행해 그거죠. 그래서 쇼 가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뭐 이 그림을 갖다 표현하라는 소리 같아요. 이거는 여기 아무것도 없네. 몰라도 돼요 지금. 이건 중간고사 이후에 진행 나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춰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를 여기다 이렇게 지정해 놓는 겁니다. 동적인 사항을 선언한다, 기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유식한 말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처리한다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기능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합니다. 통짜로 놓고서 웹 문서하면 됐지. 예, 맞아요. 웹 문서예요. 근데 기능별로 구분해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영어 아닙니다. 문자가 알파벳일 뿐이죠.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요걸 만드는 거를 자바스크립트라고 합니다. 좀 프로그램적인 요소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충분히 갖고 합니다. 중간고사 때부터 기말고사 때까지 할 거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걸 자바스크립트. 웹 문서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구성이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이런 HTML의 역사입니다. HTML 뒤에 숫자는 버전입니다. 버전. HTML 역사 1990년대 팀 버너스리가 정의해서 만들었는데 이건 태그죠. 태그. 꼬리표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식의 부등호로 묶인 태그를 쓰게 되고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죠. 꾸미는 겁니다. 이런 거라는 표준화 기관으로 W3C라는 기관이 있어서 얘들이 이런 표준을 만들고 늘 관리를 해 주는데 예, 그렇습니다. 요 그림은 인터넷 역사건 인터넷 HTML과 웹 브라우저 역사라고 해도 되죠. 이때 1989년에 웹과 하이퍼텍스트라는 개념이 잡혔고, 그리고 이때 넷스케이프라는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홈페이지가 개발이 됐을 겁니다. 넷스케이프. 그리고 90년이니까 한 5년 동안 넷스케이프가 확산이 되면서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많은 사용자들을 확보했습니다. 이때 HTML 초안이 마련이 됐고요. 이때쯤이죠. 1994년 이때쯤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 MS에서 이때 윈도우 아마 10, 윈도우 3.1, 윈도우 95 나올 때잖아요. 우리나라는 95년도에 윈도우 95 안 들어왔습니다. 좀 늦었으니까요. 그때 이 윈도우 95에다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껴서 같이 배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인터넷 쓰도록 유도한 거고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시장에 90%를 장악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자바스크립트도 등장을 했고요. 브라우저端에서 동적인 작업을 처리하는 프로그램 언어로 사용됐고요. 그리고 좀 지나서 2000년 넘었으면서 다양한 스마트 모바일들이 보급이 되고 아이폰도 나오고 막 이랬었죠. 2000년대 초반이네. 그리고 2008년에 구글이 크롬을 개발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1912년 5월부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 중인 브라우저로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2009년, 10년 이때부터. 이 이유는 계속 크롬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요. 그 이유는 W3C에서 제정해서 배포한 그 표준안을 잘 수용한 브라우저라는 겁니다. 여기서 HTML5를 2013년에 공표했고요.
이거는 완전히 HTML의 완벽한 5번째 버전으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액티브X 없이 브라우저에서 쉽게 볼 수 있게 하는 걸 목적으로 개발이 됐다. 요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부각이 돼서 액티브X, 또 플래시 등이 다 사라지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크롬으로 넘어갔냐는 크롬이 좋으니까 넘어간 것도 있고요. MS 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이 기존에 있던 많은 기능을 계속 수용하다 보니까 무겁고 또 반응 속도가 느리고 또 새로운 거 수용할 때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발목을 잡아서 새로 등장한 크롬이 아주 우수한 성능으로 많은 사용자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알면 좋고 몰라도 그만인 거죠. 그냥 우리는 크롬 브라우저를 쓴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HTML5, 5는 5번째 기준이고 이거에 잘 준수한 게 크롬 브라우저다 라고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HTML5가 왜 나오게 되었냐는 초기에 인터넷이 보급이 되고 웹 문서가 만들어지는데 기준이 없었거든요.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마다 자기 그 특징을 살리는 쪽으로 전혀 개발이 됐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표준화된 기술이 혼재되어 있고 웹 브라우저가 서로 호환이 되질 않았다는 거예요. 기술도 표준화된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지들끼리 막 만들다 보니까 이게 막 중구난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특정한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해서 홈 웹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액티브엑스나 플러그인들 이런 것들이 비표준의 기술 난립으로 이걸 커버하려고 만들어진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용자는 점점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거기다 해킹, 정보 유출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브라우저 사이에 HTML 문서와 웹 차원된 심각한 비호환성이라는 문제가 발생돼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HTML5는 또 하나 인터넷 기기가 다양하게 발명이 되면서 이게 단순히 이전에는 컴퓨터, 모니터 이렇게 연결된 웹 서비스였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스마트폰 나왔지, 게임들, 뭐 태블릿도 나왔지, 그 다양한 기기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단말기 등에도 모두 웹을 사용하게 됐고 이런 경우 기존의 웹페이지는 모바일 기기에서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새로운 범용 웹 표준이 스탠다드가 필요하게 됐던 거고요. 이 비표준 기술의 의도는 PC 위주의 기존 웹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바일과 PC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웹 표준 필요성이 대두돼서 W3C가 만든 게 바로 HTML5입니다. 강조만 해도 중요한 건 아니죠.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만든 게 HTML5다. 이거네 요점은요. HTML5가 좋다 이 소리네요. 그리고 크롬은 이거를 100% 지원한다 그 얘기겠죠. 오케이.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한 기기가 과거에는 컴퓨터 하나 그 정도였는데 지금 이렇게 그리고 OS에 따라 좀 달라지는 지금 스마트폰, 태블릿, 거기다가 TV, 게임기 등 다양하게 제공이 되거든요. 여기에 동일한 브라우저로 서비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표현하는 방식, 또 여기서 원하는 인터페이스 내용들이 과거랑은 틀려졌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HTML5가 필요했다라고 기억해 주면 됩니다. 스마트 TV.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건 구글 TV에서 출발이 됐던 겁니다. 디지털 TV로 넘어갔으면 다 스마트 TV이고요. 가격에 따라서 기능이 좀 제한이 될 뿐이죠. 나중에 얘기합시다. 시간이 되면. 이런 거 썰 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뭐 HTML5 표준의 의의는 W3C와 하이퍼 워킹 그룹이 이런 걸 제정하게 됐고요. 그 표준에 있는데 웹 구조를 갖다가 이걸로 구분해서 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업도 이거를 중점으로 배우도록 구성을 한 겁니다. HTML 태그에서는 모양을 만들고 CSS는 꾸미고 이런 거죠. 또 웹페이지가 플랫폼이나 장치에 의존하는 걸 제거하기 위해서 HTML5에서는 웹페이지나 웹 어플리케이션이 PC나 모바일 기기에서 운영하는데 운영체제나 기기랑 상관없이 똑같이 동작할 수 있도록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액티브엑스 필요 없고 플래시 필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요?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HTML5만 있으면 동영상도 볼 수 있고요. 사운드, 오디오도 출력할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추가 설치 없이 브라우저만 있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옛날에는 뭐 못 깔고 막 그랬잖아요. 인터넷 배킹하려면 못 깔아야 된다. 일정 시간 업데이트 해야 된다. 이런 말 자꾸 나왔는데 이제 그런 거 좀 덜 100% 없는 건 아니고요. 거의 없어졌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다양한 웹 어플리케이션 작성을 지원하는 자바스크립트 이거의 비중이 세졌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배우면서 느낍시다. 지금 뭐 내가 아무리 강조해봤자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뭐 간단히 그림으로 HTML5 이전과 HTML5 이후를 비교한 건데 키포인트는 요거죠. 요거. 기존 웹 HTML5로 만든 앱은 동일합니다. 웹 브라우저고 얘는 이거를 지원하는 웹 브라우저에서만 됩니다. 즉 올드 브라우저에서도 HTML5로 만든 웹페이지는 열리긴 열립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새로 만든 기준에 대한 거를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표현이 안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옛날 것들은 이렇게 액티브에서는 플래시를 깔아 썼었는데 HTML5에서는 이 기능을 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 기능이 여기 없습니다. 이게 좋다는 거죠. 굿. 좋은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액티브에서 플래시가 없어졌고 PC에서만 돌던 걸 다양한 단말기에서 동일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게 HTML5의 장점입니다. 좋다는 소리죠, 좋다는 소리. 이것저것 다 빼버려도 여러 곳에서 다 똑같이 돌 수 있어. 부품은 적어졌는데 성능은 더 올라갔어.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했죠?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렇구나만 되고요. 조금 더 유식하게 하면 이 정도 이것은 액티브엑스가 프레시 같은 거 안 써도 돼. HTML5는. 그리고 컴퓨터용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다 돌아. 이렇게 설명하면 유식하게 되는 거죠. 예, HTML5의 기능인데 HTML5의 전체 기능은 뭐 태그하고 API로 구성이 됩니다. 그냥 태그가 메인이 되는 거고요. API는 몇 가지 이제 특수 기능. 조금 이제 인터페이스 관련된 거니까요. 조금 자주 쓰는 기능을 좀 편하게 쓰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HTML의 주요한 기능은 이런 거, 윈폼이 뭐지? 버튼, 텍스트 입력, 뭐 라디오 버튼, 체크박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또 오디오, 비디오,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플레이하는 것도 기본의 브라우저에서 다 제공이 됩니다. HTML5 태그로도 되고요. 캔버스, 그림 그리는 기능도 제공이 됩니다. 뭐 생각보다 많은 기능이 드는,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HTML5 기준에선 제공이 되고요. 크롬 브라우저에선 다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할 거 아닙니다. 이 밑에 부분 우리 안 할 가능성이 아직 높습니다. 이것도 안 할 것 같고, 이것도 안 할 것 같고. 이 중에 있는 것 중엔 뭐 시간이 되는 범위에서 할 거고요. 우리는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구성을 할 겁니다. 알았죠? HTML5는 새로 나온 표준이고, 여기는 대부분의 기능을 다 포함하고 있다. 요 내용이 주가 됩니다. 우리 수업하는 거는. 목차에는 이것도 있는데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오케이. 뭐 지난 시간에 다 했던 사항입니다. HTML5를 위한 문서 편집기. 이거는 텍스트 편집기 아무거나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거나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쓸 겁니다. 거기서 노트패드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내가 추천을 했고요. 둘째 시간, 셋째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말고 전문 저장용 도구들이 있거든요. 전문으로 이제 웹페이지 만드는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아도비의 드림위버라든지 커피컵, 그리고 뭐 FCK 에디터 이런 것들이 이거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 쓰면 훨씬 쉽고 화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또 보이는 그대로 코드를 편집되는 굉장히 좋은 기능인데 우리 이거 안 쓸 겁니다. 이거 쓰면은 코드의 체계 모르고요. 우리가 전문 디자이너는 아니거든요. 저거 쓰면 구조 모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웹 프로그래밍, 자바 쪽에 좀 맞춰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쪽이고요. 뭐 이 기능은 거의 라이브러리 자동 삽입이지 프로그램을 짜거나 꾸미는 기능들은 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케이. 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거 간단한 오류 체크 기능이거든요. 이 텍스트 에디터로 작성해서 브라우저에 바로 띄울 때는 오타가 났거나 이런 경우를 못 잡아줍니다. 좀 골탕을 많이 먹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눈 부릅뜨고 쳐다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이게 뭐야? 틀렸다고 체크를 해줘야지. 그냥 안 나와버려요. 틀리면. 그거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근데 이런 저작도 없으면 여기 잘 나오는데 뭐 이런 걸 커버하려고 뒷부분에서 크롬 브라우저의 디버깅 기능도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우리 크롬 브라우저만 갖고 지지고 볶고 할 겁니다. 그럼 충분합니다. 우리가 뭐 도사도 아니고 뭐 그 정도는 다 따라갈 수 있고요. 우리가 작성하는 게 이렇게 복잡하다 큰 게 아니거든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 이거 적어줬잖아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거 쓰면 조금 더 편리한 그런 기능들, 오류 체크하는 기능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같이 써보죠. 예, 첫 번째 편집기로 노트패드 플러스 설명했고요. 깔았죠? 써봤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다 깔려져 있는 환경에서 해야 됩니다. 에디터를 2개 설명했지만 둘 중에 하나만 설치되어 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메인은 이걸로 아마 수업이 진행되는 걸로 해놓을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 또 바꾸겠죠. 뭐 이렇게 들여쓰기 하는 거 자동으로 안 됩니다. 자동 저장 안 됩니다. 이런 맹점이 좀 있거든요. 맹점은 아니고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7.5가 7.9 쓰고 있죠, 우리.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앞에서 얘기했던 노트패드 플러스의 좀 단점을 보완하려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소개를 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현재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코드 편집기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프로그램도 빠르고요. 기능도 다양하고요. 내가 부족한 기능이 있으면 여기 익스텐션 버튼 눌러서 그냥 바로 설치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제거해버리면 되거든요. 굉장히 파워풀하고 좋습니다. 나도 진짜 2, 3년밖에 안 됐는데 많이 작업한 건 아니고요. 쓰면 쓸수록 마음에 드는 그런 에디터입니다. 여러분도 잡고 특히 공대생이라면 이거 쓰는 버릇 들여놓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실무에서 사람들이 이걸 많이 쓴다고요. 알았죠? 예, W3C를 통해서 만든 HTML5 기준을 검사하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HTML5 태그를 검사하는 사이트는 html5.validator.nu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요 구분을 갖다가 텍스트 필드로 바꾼 다음에 해당하는 HTML 코드를 집어넣어주고 validate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분석해서 이 코드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해 줍니다. 딱 돌렸더니 바로 여기 오타 났다고 바로 칼라링 해주네요. 이 부분이 문제라고. 좋죠. 이런 기능이 심플하게 잘 만들어 놨거든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이 이거 갖다 써도 되는 거고요. W3C에서 한 거. 이것도 아마 자바로 있나? 어쨌든 웹페이지 나온다는 소리는 저기도 웹 응용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는 소리인데 어쨌든 태그 검사를 본인이 직접 해도 되고요. 혹시 문제가 된다면 여기다 집어 넣어서 분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좀 번거롭죠.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죠. 쓸지 안 쓸지는 여러분의 판단이고 뭐가 있는지는 알고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뭐 CSS 스타일 이거는 이제 HTML 태그가 아니라 CSS를 검사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CSS 대시입니다. 언더바 아니고요. validator.org라는 사이트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 탭을 세 번째 거 by direct input이라고 하면 여기 직접 필드가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CSS 코드를 집어넣고 검사 돌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체크해 줍니다. 근데 뭐 이걸 여기까지 놓아서 다 돌려보는 건 좀 그렇고요. 코드를 체크해 주는 겁니다. 스타일 시트를. 그러니까 또 혹시 하다가 문제가 발생이 됐거나 코드상에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으면 이 사이트에 접속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는 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안 합니다. 나는 안 씁니다. 이런 거. 눈 부릅뜨고 그냥 찾습니다. 사이트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짜증나는데요. 사람마다 틀리겠죠. 하지만 안 되면 들어오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간단히 눈 부릅뜨고 찾고요. 하다 안 되면 여기 들어오는데 그때까지 대부분 가지 않습니다. 별 큰 걸 안 하니까. 여러분도 알고 있기 바라고요. 문제가 생기면 이 사이트들 이용하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저 앞에 있는 그런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 크롬 브라우저를 써가지고 디버깅, 즉 버그 문제를 찾는 기능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실습할 때 보여줬던 그거거든요. 엘비스 프레슬리 사진 나온 그거거든요. 이 창을 브라우저에 띄워놓은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런 메뉴가 나오고요. 여기 검사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쫙 창이 이렇게 변합니다. 좀
브라우저마다 좀 차이 버전이나 화면 크기에 따라 좀 틀리게 나올 수는 있고요.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그 구조, 또 이걸 갖다가 나중에 코드 단위로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개별적으로 실행시켜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는 창입니다. 이 창으로 들어가는 건 디버깅, 오류를 발견하려고 코드를 분석하려고 들어갑니다. 여기 검사, 요 기능을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바뀌고 마치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그런 분위기를 띄웁니다. 이건 코드 단위로 하나씩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일반 C나 뭐 C# 같은 건 그거보다는 조금 단순한데 내용은 복잡해 보입니다. 내용은 보기는 복잡한데 내용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 도구에 보면 여기 소스라는 게 있거든요. 소스 누르게 되면은 여기 파일 선택하면 소스 코드가 쭉 나옵니다. 지금 디버깅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프로그램을 짜다가 여기 아리까리하고 여기 문제의 소지가 있다 싶은 분은 마우스로 딱 클릭해가지고 돌면서 그 앞에 딱 실행되기 전에 한번 멈춰보는 겁니다. 에러가 나면 여기서만 요거 전까지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이거 실행되면 또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소스 창에서 소스 탭을 누르는 겁니다. 이 소스 탭 누르면 내용이 이렇게 변하게 되고요. 이 내용을 설치된 다음에 디버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봅시다. 지금 여기서 사용되는 코드는 테스트 3거든요. 먼저 소개해드린 webprogramming.co.kr 사이트에 들어가면 오른쪽 맨 끝에 있는 메뉴 코드 나옵니다. 거기에 1장에 들어가면 테스트 3라는 코드가 그 코드 사용했습니다. 네, 그거 쓰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그림 파일이 있는데 그림 파일, 요 그림을 써야 되는데 이 그림이 없을 때는 아무 그림이나 써도 상관이 없고요. 난 이 그림을 썼습니다. 이걸 갖다 그림 파일을 study html 요 폴더에 같이 갖다 놔야 됩니다. 요는 newbongman.gif로 했거든요. 그리고 소스에는 요 파일 이름을 그대로 여기다 집어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이는 거거든요. 알죠? 같은 폴더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좀 들여쓰긴 내가 임의로 한 겁니다. 그래서 좀 이쁘게 나왔는데 보기 좋죠? 이거를 갖다가 디버깅, 지금은 코드 내용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기능만 먼저, 디버깅이라는 게 있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검사 누르면 돼.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됩니다. 필요하면 할 거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제대로 보려면 그림 파일 갖다 놔야 된다는 거, 그림 파일 갖다 놨으면 그 그림과 같은 걸 여기다 갖다 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고요. 예, 여기서 이게 이제 여러분이 코드를 어떻게 작성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 하이드에 보면 document라고 나와 있죠. document get elementary by id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마우스로 딱 클릭하면 여기 파란색 화살표가 생길 겁니다. 요걸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이 코드를 읽어서 브라우저 내용을 쭉 뿌려주다가 이 부분을 만나면 딱 멈춥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죠. 그리고 이걸 누르면 요게 요 코드 브라우저 창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한 줄씩 수행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딱 눌러 보면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세로 고침 눌러도 되고요. 그러고는 아니면 마우스로 요 글씨 부분을 딱 갖다 대면 이런 상태로 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도 보는 거고요. 이쪽에 기타 정보들이 또 제시가 되거든요. 보고 그다음에 요걸 클릭해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거 클릭하나 이거나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디버깅이라고 하고요. 실행하다 잠깐 멈추게 하는 걸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 설정, 디버깅 기능을 이용하는 건데, 복사 금지 기능 하는 것도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가끔 웹사이트 돌아다니다 보면 특정한 사이트에 좋은 내용이 있는데, 이걸 긁어서 내 보고서 작성에 쓰고 싶거든요. 근데 쭉 긁었더니 복사가 안 돼요? 선택이 안 돼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한하기를 걸어 놓은 거거든요. 즉, 복사 금지 기능에 동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푸는 방법은 디버깅 모드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고요. 거기서 해도 되는 거고요. F12번 똑같습니다. F12나 디버깅 모드 들어가면 오른쪽에 이렇게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딱 클릭하면 이런 메뉴가 나오거든요. 이거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맨 아래 디버깅이 있고요. 거기 보면 디저블 자바스크립트라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로 그 기능을 막아버린 거거든요. 이거를 딱 체크해 놓은 다음에 이쪽에 있는 브라우저의 내용을 마우스로 쭉 긁어버리면 긁혀질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 복사 금지가 되어 있는 경우 설정 디버깅 모드로 들어가서 맨 아래 디버깅 모드에 디저블 자바스크립트를 켜 놓으면 오른쪽 금지 복사 금지 기능이 풀려 버립니다. 오케이?
요거 이용해서 필요한 정보들 잘 수집해서 짜집기 하기 바랍니다. 예, 이런 기능을 디버깅 모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앞에는 브레이크포인트 설정하는 방법, 여기는 복사 금지 푸는 방법 두 가지 설명했습니다. 예, 드디어 끝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HTML5하고 웹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주로 HTML5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 기억이 나나요? 웹 서버, 웹 클라이언트. 웹 문서는 어떻게 된다? 웹 문서 구성하는 요소는 뭐라고 그랬죠?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차이점은 서버는 여러 사용자에게 정보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주소 찾는 때 HTTP 프로토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서버 주소 얘기했고요. 뭐 그런 거 기억나고요. 또 디버깅 모드 조금 아까 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또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 쓰는 거 뭐라고 그랬죠? HTML5 표준을 제일 잘 지원하기 때문에 쓴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브라우저는 크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OS, 즉 데스크톱, 모바일, 태블릿 이걸 다 통칭해서 얘기하는 거죠. 다 합쳐서 거기서 역시 안드로이드였죠. 예, 그리고 브라우저는 다 크롬 브라우저를 쓰고 있었고요. 그런 점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고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지, 뭘 배워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